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지금은 시장의 분석,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주영 칸서스 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김주영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실 것 같아요. 네. 아카치언 컴퍼니가 아니라 칸서스 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상무. 그러니까 상무님으로 지금 승진하신 강등됐습니다. 거고, 취직을 새로 했고, 네. 잡을 새로 그 연봉 많이 받습니까? 뭐 조금 받습니다. 네, 조금 받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직장에 새롭게 상무님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질문은 똑같습니다. 저번 주 외국인 투자 패턴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연방준비위원회 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미팅이었을 거예요. 6월 15, 16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테이퍼링 관련돼서 그렇게 큰 코멘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많이 좀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난 3일 동안 거의 한 1.9조 이상 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상당한 좀 압박을 좀 가했었고요. 거기서 거의 한 9천억 가까이가 삼성전자의 매도에 몰렸으니까 실질적인 시장 내에서의 비중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 조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그 기반에서 IT, 특히나 이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들이 좀 심하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어제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모두 다 한 1%에서 0.7%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특히나 이 기술주들 관련된 매도세들이 계속 이어졌었고, 또 이머징 마켓 쪽에 매도세가 조금 세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은 조심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지준율 금리를 네. 올리고 네. 역 RP 단기 자금 시장으로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있고,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에 FOMC 회의 이후에 더 빠지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세상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고 하는 제가 제 고객들, 네.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시장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는 분이죠. 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모르겠다. 한 2, 3일 지켜보자. 네.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주영 대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읽기는 참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퀄 웨이트로 웨이팅을 낮췄잖아요. 네네네. 오늘 뉴스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골드만 같은 경우는 또 향후 올 연말까지 한 5천억 불 가까이의 투자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주식시장으로. 그래서 호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 같은 경우는 네. 또 마찬가지로 결국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미국의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머징 마켓에서는 최소한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원자재와 이런 그 소비재들, 그러니까 그 시장을 결국은
끌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였을 때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쪽 그리고 비미국 주식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었다라는 바탕에 앞으로 향후 미국 주식들보다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 쪽 주식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미국 시장을 이퀄 웨이트로 내려서 네. 예전만큼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적당히 투자하세요.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골드만은 아닙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한 네. 이머징 마켓은 기회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24시간, 365일 수십 년 동안 이것만 연구를 하고 이런 데이터를 쌓아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네. 그런 분석하는 기관들인데 그분들끼리도 사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이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어떤 큰 투자를 하거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운용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수익을 보고 계신 부분들은 약간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해보실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나스닥은 조금 올랐고요. 네, 다우지수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큰 반등이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워낙 큰 조정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dead cats bounce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지금 보면 다우와 나스닥 지수의 그 움직임 자체는 다우가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나스닥이 월등하게 큰 성장성을 보였었죠. 특히나 팡이라고 하는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테슬라가 천슬라가 갔다가 지금 현재는 큰 조정을 보이고 내려왔는데 이런 주식들이 모두 다 관심들을 받다 보니 나스닥 쪽에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실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많이 좀 투자 비중들이 돌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제 생각에는 기술주들은 조금 앞으로는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대만 쪽 같은 경우는 이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최상면의 빅샷 플러스에서는 지난 그 한 2주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초성장주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좀 끼워 넣어보자.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랑. 근데 오늘 보면은 여권의 한 인사가 뭐 메타버스의 그 제페토라는 게임 안에서 뭐 대권 선언을 한다. 네. 그래가지고 뭐 메타버스 주가 막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졸업식도 메타버스에서 하고요. 서울대 의대생이 해부학교실도 뭐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블록스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초성장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분명히 트렌드 자체는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모네타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떤 하나의 테마로서 단기간에 걸쳐서 생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큰 시장과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초창기에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많은 관심들을 받았었고 또 저희가 보통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그런 상품이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젊은 그 아버지들한테 생일 선물로 로블록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을 사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아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움직이시지는 마시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이 MZ 세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은 좀 인지를 좀 하는 측면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가치주에 대한 안전한 투자도 좋고 네. 하지만 또 성장주도 하나 정도는 편입하는 게 좋겠지 않겠느냐. 성장주 중에서도 초성장주. 지금은 현금 흐름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현금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편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네. 물론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과연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계속 끌어내릴 거예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뭐 비둘기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볼라드 총재가 금요일 날 나와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지금 앞으로의 테이퍼링은 어쩌면 뭐 필수 불가결의 상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결국은 나스닥과 다우존스 시장 전체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는 그런 이유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7월 달에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번 7월 달에 우리나라도 소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고, 아마도 10월경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서 0.5%에서 0.75%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를 1월에서 2월 정도에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든 중앙은행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김주영 상무께서는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라라는 투로 저는 지금 들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지금은 리스크 조정을 좀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왜냐하면 10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 이슈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어떤 스케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앤토니 김주영 새로 옮기신 직장입니다. 칸서스 자산운용 대책투자본부의 상무님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또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